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내년 내년도부터 새롭게 바뀐 수학 교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음,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커리큘럼 핸드북은 메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교과 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디자인과 그 다음에 새롭게 어, 디자인된 수업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이제 여러 개 열릴 건데 그 수업이 떻게 연결되는지 또 학생들이 수업을 이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 이제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र्스 레코멘데이션 그 각 트랙별로 수업을 추천드리고 하는데요. 꼭 이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로서 수업 추천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볼까요? 처음에 수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첫 8주랑 이제 봄학기는 1학기죠. 1학기에 첫 8주에 5과목, 그 다음에 두 번째 8주 과정으로 5과목 열리고요. 이제 4학점이었던 것이 이제 2학점, 한 과목당 2학점씩. 그래서 한 학기에 똑같이 4학점을 이제 수업을 듣지만 사실은 2학점, 2학점 이렇게 2학점 과목 두 개를 듣는 것으로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녹색으로 표현된 것은 이제 첫 번째 8주, 그 다음에 후반의 8주 이렇게 어, 이제 반복해서 열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녹색으로 표현된 과목들이 지금 가장 학생들이 많이 수업을 들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어,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는 이제 이런 좀 더 어드밴스한 과목도 열리는데요. 첫 1학기 때 이제 이 10과목은 트랙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어, 이제 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에 열리는 과목들은 어, 좀 더 어드밴스 되어서 학생들이 좀 더 트랙에서 요구하는 어, 내용이라든지 수학적인 백그라운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알고 싶은 좀 더 수준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사실 다 열릴 수는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만약에 수업을 많이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제 폐강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 이제 새롭게 어, 음, 모집하는 교수의 역량에 따라서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걸 가르치는 것보다는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그 트랙에서 원하는 또는 트랙에서 연구하다 보면 새롭게 이제 배워야 할 내용들을 또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수업의 내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첫 8주에 그 이제 열리는 첫 1학기 이렇게 8주 과정 열리는 이 모든 과목들은 다 고정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매년 똑같이 어, 이렇게 첫 1학기에 이렇게 10개 과목 똑같이 열리고요. 2학기에 똑같이 이렇게 10개 과목이 열리게 되고요. 매년 똑같이 다시 말하면 1, 2, 3, 4학년 모두 어, 학년의 구분 없이 수업을 듣게 되고요. 이 모든 과목은 학년의 구분 없이 이제 수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1학년이라고 해서 이 과목을 들어야 된다. 꼭 2학년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들을 수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1, 2, 3, 4학년 모두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수업을 듣고요. 자기가 알고 있고 이제 뭐 다른 걸 들어야겠다. 그럼 다른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뭐 이 과목을 들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과목을 듣고 이걸 들으면 뭐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과목이 좀 개별적으로 이제 디자인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과목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미적분만 커버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과목이 다 여러 개의 과목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토픽별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커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대충 설명한 것 같은데 이 새롭게 디자인된 이 수학 커리큘럼의 특징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모든 각 과목을 이제 미니 코र्스를 할게요. 2학점 수업 미니 코र्스가 이제 2학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주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이 미니 코र्스는 이렇게 멀티 서브젝트, 여러 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서브젝트 과목들이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최대한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미니 코र्스는 말했듯이 학년별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미니 코र्스는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 있죠. 1, 2, 3, 4학년 구분 없이. 그렇죠? 그 다음에 어, 그 이 8주 과정에서 이제 첫 8주에 두 개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이제 추후에는 그렇게 되도록 이제 노력할 텐데 지금 뭐 다른 과목도 들어야 되고 장소라든지 뭐 시간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첫 8주에는 무조건 한 과목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8주에는 또 한 과목, 그러니까 매 8주마다 한 과목씩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각 미니 코스에 prerequisite 선행 과목은 없어요. 선행 과목은 없지만 어, 뭐 선행 과목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트랙 미니 코스 요 이제 2학기 때 열리는 이 과목 미니 코스를 트랙 미니 코스라고 그러는데 이 트랙 미니 코스는 매년 이제 업데이트 그러니까 안에 수업 하는 내용이 이제 바뀌거나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폐강 몇 개 과목은 그러니까 폐강될 수도 있어요. 없어지거나. 그래서 또 주제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수업이 매트랩과 매스메디카, 그 다음에 파이썬을 이용한 강의 노트를 제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 그 강의 노트에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코딩도 한다든지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실습을 해본다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인터랙티브 렉처 노트를 제공하려고 해요. 그리고 학생들은 이걸 통해서 아주 자기만의 유니크한 교과 과정, 커리큘럼을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선택하는데 제약이 없으니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마음대로 이렇게 네 개를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 이 핸드북에 이제 추려서 각 과목들의 제목과 그 다음에 어, 과목 분류, 그 다음에 선행 학습들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꼭 이거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수업과 관련된 트랙, 그 다음에 어떤 주제들이 커버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핸드북을 나눠드릴 테니 이제 직접 보시고 사실은 수업 코र्스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디스크립션 있는데 이것도 같이 드릴 테니 읽어보시고요. 대신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 코र्스 디스크립션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기초공학 수업, 그러니까 Fundamentals of Engineering Mathematics 이렇게 있죠. 이거는 공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미분과 적분을 커버해요. 미분과 적분의 이제 극한부터 시작해서 함수 연속성, 미분과 적분, 그다음 미분과 적분을 자연과학, 공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최적화 문제, 가장 최소가 될 수 있는 부피든지 아니면 길이 어떤 넓이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변수의 값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적분에도 마찬가지죠. 힘을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work를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부피를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분과 적분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응용 문제들.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 기초적인 미분 방정식, 1차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오일러 수치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예정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걸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거라서 음, 그 프로젝트 형식보다는 이 기초적인 내용을 이제 학습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 예를 보면 여기 이제 예시가 하나 있죠. 여기는 이제 부피를 구하는 방법인데 요 지금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것을 y축으로 회전시키면은 요런 오브젝트 물체가 이제 생기죠. 이 물체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 기둥을 x축으로 여러 개 나눠서 그러면 하나의 이제 직사각형이 나오죠. 그럼 이 직사각형을 여기 이제 y축으로 회전시키면 요런 쉘이 나와요. 그러면 요 쉘을 부피를 구할 수 있죠. 이 쉘을 부피를 어떻게 구하죠? 이 쉘을 이렇게 쫙 펼치면은 이제 thin plate 이제 되죠. thin plate의 부피를 구하고 그럼 각 구간마다 이렇게 쉘의 부피를 구해서 더하면 이 물체의 부피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되죠. 하나 예시인데 이 적분에 이용해서 이제 물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 이런 것 하나 예제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수업 어, 과목은 수리적 역학과 응용 모션 인 3D인데요. 이제 이거는 보시다시피 고전 역학, 뉴턴 역학이라고 하죠. 이제 뉴턴 역학을 불리는데 이제 고전 역학은 미시적 시공간의 물체의 운동 상태를 설명하여 물체의 어떤 displacement, 그러니까 물체의 어떤 포지션, 위치라든지 velocity,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물체에서 힘, 그 다음에 뭐 torsion, 그 다음에 어떤 공면의 어떤 curvature, 곡률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그 다음에 또 적분에서도 선적분, 그 다음에 보존장 법칙, 그 다음에 스토크스 아니면 발산 정리 이런 것들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양자역학과는 달리 이제 양자역학은 미시적 이제 퀀텀 메케닉이라고 그러죠. 퀀텀 메케닉. 그 미시적 공간에서의 이제 애tom 그 양자들의 힘과 운동 관계를 상호작용을 설명한다면 고전역학은 거시적인 시공간에서 그죠. 사실은 이제 뉴턴이 마지막 그 고전역학을 완성시킨 거죠. 그래서 뉴턴 역학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이 수업에서는 고전역학 이론들의 기초가 되는 수리적 이론들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유체역학이나 유체의 흐름, 그러니까 벡터장이라고 그러죠. 벡터장에서 유체역학이나 유체의 흐름, 또 전자기학에서의 전자기장, magnetic field or electric field 이런 전체적 벡터장, 벡터 필드라고 그러는데 벡터장에서의 이제 수리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이런 걸 학습할 생각이에요. 물론 이런 걸 바로바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의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예를 보면 여기 이게 벡터장의 한 예시인데 이제 요 미분 방정식이 있어요. 지금 이게 2차 미분 그 nonlinear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 그러니까 비선형 2차 미분 방정식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마찰이 없는 진자 운동에서 진자의 각도에 대한 방정식. 세타가 진자의 각도예요. 그 진자의 각도의 움직임이 이렇게 표현돼요. 요 미분 방정식으로. 요 미분 방정식을 이 세타의 값에 대해서 벡터장을 세타랑 그 세타가 다시 어, 시간 t에 대해서 그 뭐지 세타가 t에 대한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이 세타에 대해서 제 벡터장을 그린 게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벡터장을 우리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에 대한 그 다음 수업은 행렬과 응용이에요. 행렬 이론과 응용. 이게 가장 학생들이 가장 이제 아마 듣고 싶어하는 과목 들어야 하고 듣고 싶어하는 과목일지도 모르겠는데요. Matrix in the Real World라는 영어로는 제목이고요. 당연히 이제 행렬에 대해서 행렬은 거의 모든 공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자연과학이나 뭐 심지어 경제학 뭐 이런데 공학 마찬가지고 쓰이는 학문이라서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할 과목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가장 요즘 이게 또 요즘 이 선형대수라 그러죠. 이게 가장 그 인기 있는 이유는 요즘 기계학습, 인공신경망에 이 행렬 이론, 선형대수학 이러죠. 선형대수학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어, 그 학문이기도 하죠. 최적화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제어 시스템, 화학 반응 시스템, 동력학 등 많은 과학과 및 공학 분야의 근간이 되는 학문들 중에 하나죠. 자, 여기 보면 뭐 이 예제가 있는데 예제는 넷플릭스의 별점 예측 알고리즘 원리, 아니면 이미지 압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일단 주고 그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다룰 건데 가장 기본적인 행렬 연산, 뭐 가우스 제거법, 역행렬은 무엇인가, 행렬식, 그 다음에 행렬분해, 특수 행렬들, 그 다음에 고육감 문제, 그리고 직교성질 간 행렬들과 이론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당연히 선형대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는 수치 선형대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선형대수를 미분 방정식 또는 여러 가지 뭐 위에서 언급했던 기계학습, 인공신경, 최적화 이론 이런데 제어 시스템 이런 쪽에서 한번 어떻게 응용되는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선형대수만 커버하는 것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문이 이렇게 선형대수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가 여기 있어요. 특이값분이라고 있는데요.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요즘 가장 아주 고전적인 어, 그 행렬 분해 알고리즘인데 정말 핵심적으로 기계학습이나 아니면 뭐 제어 시스템 여러 분야에 핵심적으로 쓰네요. 넷플릭스의 별점 예측 알고리즘에서 어, 어, 그 수상했던 그 팀이 이것을 써서 넷플릭스 별점 예측 알고리즘을 어, 넷플릭스가 사용하는 예측 알고리즘에 거의 빗했던 거의 이제 이렇게 거의 성능을 거의 이제 이렇게 빗했던 어,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싱귤러 빌더 디컴포지션 여러 가지 이용되는데 여기서 보이면 이제 이미지 압축을 할 수가 이미지 압축을 했어요. 여기 왼쪽에 그림이 원래 원본 그림이고 오른쪽 보면은 선명도가 좀 떨어지죠. 이게 이미지를 압축해서 그래요. 이미지를 압축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저장을 했지만 사실은 이미지 행렬을 분해한 걸 다시 바꾸면 다시 이 분해 과정을 다시 역행을 하면 그대로 원본 이미지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런 이미지 압축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제 강의 노트를 매트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할 수가 있어요. 응용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수업은 이제 미분 방정식과 수리적 모델링이에요. 여기 보시면 oscillation and resonance가 있죠. 이 oscillation 진동이고 resonance는 공진이라 그러죠. 자, 여기 사실은 여긴 넣진 않았는데 미국의 타코마라는 지역에 어떤 그 이제 다리가 하나 있는데 타코마 브릿지가 있는데 요 어떤 군인이 군인들이 한번 지나간 다음에 이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무너졌나? 아니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는데 뭐왜 무너졌나? 사실은 이 레저넌스, 이 공진 때문에 그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량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진동을 만들죠. 그 진동의 주파수가 그 다음에 그 다리에 이제 줄이 있죠. 그 줄에 주파수가 있는데 이 진동이 군인들이 걸어가면서 나오는 진동이 그 다리에 있는 그 진동을 더 심하게 심하게 이제 증폭시켰죠. 그래서 그 다리가 엄청 출렁거려서 줄이 끊어지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저넌스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오실레이션 여러 가지 바이브레이션을 그러는데 차량에 뭐 그 차량에 보면 그 댐퍼라고 있죠. 이렇게 안에 보면 차 바퀴에 스프링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문을 열고 나서 닫을 때 거기에 보면 shock observer라고 있는데, 이게 문이 이렇게 세게 닫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shock observer라는 게 있어요. 위에 달려 있죠. 그래, 거기서 보면 이제 그런데 거기도 이제 사실 바이브레이션의 이론이 들어가 있고요. 이론 뭐 바이브레이션 이론은 좀 엄청 많은 분야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과연 이게 미분 방정식이랑 어떤 상관이 있냐? 사실은 모든 자연 현상이나 오실레이션, 레저넌스 마찬가지고 모든 자연 현상은 거의 미분 방정식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구 모델이라든지 어떤 tumor growth model, 종양 성장 모델, 그다음에 화학 반응 모델, 뭐 열 전도 모델, 그다음 파동 전달 모델, 그다음에 유행병, 이게 에피데미올로지라고 그러죠. 유행병 모델, 확산 모델, 대류 확산 모델, 진동 모델 등 엄청 많아요. 모든 공학이나 뭐 자연과학, 이 자연 현상들을 심지어 여기 나와 있지만 3D 애니메이션 영화 얕은 파도, 3D 애니메이션 뭐 디즈니나 픽사 애니메이션 이런 데 보면 애니메이션의 파도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되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냐? 다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미분 방정식을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물론 이제 미분 방정식을 사람이 다 풀 수는 없어요. 미분 방정식이 하나의 뭐 어떤 전체를 모으면 어떤 호숫가의 물이라 생각하면 사람이 풀 수 있는 건 그 호숫가의 물 한 방울밖에 될 수 없어요. 다른 거는 다른 그 외의 미분 방정식들은 복잡한 미분 방정식들은 다 수치 해석법으로 이제 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치 해석법, 미분방정식을 푸는 수치 해석법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응용 문제들 또 이제 볼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켄텍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켄텍이라는 글자를 어떤 피직,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열전도를 보고 싶어요. 이게 어떤 구리판이라든지 켄텍이라는 모양의 구리판이라 생각하는지 어떤 도메인이라 생각할게요. 그래서 열 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어요. 그 열 확산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데, 그 미분 방정식을 이 켄텍이라는 도메에서 수치 방법으로 풀면 풀었을 때 이런 어, 이제 그림이 나와요. 빨간색이 어, 이 뭐지 그 열이 높은 거고요. 이게 이제 갈수록 색깔이 이제 녹색에서 이렇게 낮아지죠. 그리고 열이 낮은 거예요. 그다음에 검은색은 열이 초기에 이 열이 그 뭐지 이제 아주 높은 걸 의미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볼 거는 수치적 선형대수를 이용한 열린 미분 방정식 분석, 그러니까 시스템 앤 페이지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미분 방정식과 선형대수, 그 다음에 다른 수치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섞은 거예요. 이제 사실은 전기 회로 기판이라든지 뭐 정수장 같은 복잡한 과정을 가진 시스템은 이게 서로 다른 단계들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의 동력 전달을 보면 사실 엔진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변속 기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샤프트라고 그러죠. 자동차 바퀴까지 가죠. 근데 뭐 이제 전륜 후륜이니까 4WD All Wheel Drive 같은 경우는 디퍼런셜해서 뒤쪽 바퀴까지 동력이 전달되죠. 그러면 엔진에서의 어떤 움직임, 그 다음에 변속기, 그 다음에 앞바퀴의 샤프트 통해서 앞바퀴, 그 다음에 후륜을 후륜 쪽, 바퀴 쪽까지 해서 이런 각각을 다 나누면 이 각각을 다 더하면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서의 어떤 동력이라든지 움직임을 분석하는데 미분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각 파트마다의 미분 방정식이 나와요. 그 미분 방정식을 다 연립시키면 그 연립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넓게는 이거를 compartment이라고 해요. 그 정수장도 마찬가지. 정수장도 여러 가지 물탱크가 있겠죠. 각 물탱크마다 어떤 화학 물질이 섞이죠. 그 화학 물질이 들면 화학 물질 안에는 어떤 substance, 그 화학 물질의 양이 있겠죠. 그러면 농도도 있어요. 그럼 각 탱크마다의 농도의 변화량, 그 농도의 변화량은 그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죠.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부터 미분 방정식이 나와요. 그럼 각 탱크마다 미분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 미분에서 연립시키면 열린 미분 방식이 돼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compartment라고 그래요. 그러면 각각의 탱크를 compartment라고 그래요. 각 탱크를.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이게 방정식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couple 돼 있죠. couple 돼 있는 이렇게 커플 되어 있는 이 연립 비문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미분 행렬로 나타내요. 행렬로 나타내서 이제 풀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보통 이런 연립 방정식들은 연립 방정식 중에 시간에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진화한다든지 이런 특성을 가진 연립분 방식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동력학이라고 그래요. 동력학. 그 동력학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포식자와 피식자 모델의 생물 종들의 개체수. 사실 포식자하고 피식자가 있어요. 근데 포식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포식자가 많이 늘어나면 피식자는 급격히 줄어들어서 결국 포식자도 멸종하겠죠. 반대로 피식자가 너무 늘어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피식자가 포식자가 줄어들면 피식자가 엄청 늘어나겠죠. 그럼 피식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피식자는 또 풀을 뜯어먹고 살잖아요. 그럼 풀이 결국에는 식량이 부족해서 피식자도 같이 멸종해요. 그래서 포식자와 피식자 이 모델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과연 어떨 때 멸종하고 어떨 때 멸종하지 않는지, 둘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걸 이제 분석할 수 있겠죠. 사실 이게 여기 밑에 예가 하나 있어요. 이게 먹이사슬 관계에 있는 두 생물 종의 개체수 변화의 수학적 모델, 동력학 모델에 하는 예예요. 여기 동력학 모델의 연립 방정식을 풀면 여기 보면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이 있어요. 요게 x of t가 시간이 t일 때 피식자의 개체수고요. y of t가 t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t일 때 포식자의 개체수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population prey가 있죠. 여기 피식자의 개체수 양이고 그다음 밑에 population of predator 이게 포식자의 개체수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피식자가 이렇게 포식자가 쭉 줄어들 때 노란선이 줄어들 때 피식자가 쭉 늘어나죠. 그러니까 포식자도 같이 늘어나요. 근데 포식자가 늘어나니까 피식자는 줄어들죠. 맞죠? 피식자가 줄어드니까 포식자도 먹을 게 없어서 다시 쭉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런 현상을 보이죠. 이게 make sense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밑에가 시간이에요. 위에는 개체수 양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이런 형태의 반응을 나타낸다.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뭐 줄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진자의 운동에서 줄의 길이가 변하는 진자의 운동, 진자의 위치 또는 각도. 이거는 사실은 동력학 중에서도 chaotic behavior, 카오스 그 카오스의 그 행동을 가지는 그런 동력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SIR 전염병 모델. 에서 전염병 확산에 노출된 사람들, 감염자, 그리고 회복된 사람들의 인구 변화수 알 수 있고요. 뭐 이제 이 수업에서는 이런 걸 이제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그 어, 행렬의 연산과 이론 그 수업을 꼭 들어야 되느냐? Matrix in the Real World 이거 꼭 들어야 되나? 그렇진 않아요. 이 수업에서 처음에 기본적인 이 수업에서 꼭 필요한 행렬 이론들을 먼저 학습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시작할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급수와 미분 방정식이에요. Series and Spatial Function인데요. 그 급수 중에 이제 여기서 뭘 하냐면 우리는 편미분 방정식에 조금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 학습하려고 그래요. 근데 편미분 방정식의 해는 보통 퓨리의 급수로 나타내져요. 그래서 우리 퓨리의 급수를 좀 배울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급수나 그 다음에 우리 그 테일러 시리즈, 맥라우린 시리즈나 아니면 파워 시리즈 그 미분 방정식에 나오는 그런 시리즈를 좀 보고 그 다음 퓨리의 시리즈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파워 시리즈 메서드라는 게 있어요. 파워 시리즈 메서드, 프로베니우스 메서드라는지. 그다음 퓨리 애널리시스를 좀 보고요. 그다음 퓨리 애널리시스, 퓨리의 적분, 변환, DFT, TFFT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거 보고요. 이거는 거의 이제 미분 방정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데 분석할 때 필요한 것들인데 꼭 이제 학습할 거고요. 그다음에 the Sturm-Liouville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볼 거고요. 그다음에 열 방정식, 파동 방정식, 그다음 라플라스 방정식. 이 세 개 방정식이 가장 기본적인 편미분 방정식들이에요. heat equation, the wave equation, and the Laplace equa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정식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라플라스 시리즈로 이제 나타낼 건데요. 수치 방법으로 쓸 수도 있어요. 수치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스페셜 펑션 여러 가지 르잔드 폴리노미얼인지 베셀 펑션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학습할 거예요. 이 밑에 보면 이 베셀 펑션을 이용해서 이 circle에서 이게 파동을 만들어낸 거예요. 베셀 펑션에는 제1종 베셀 펑션과 first kind of 베셀 펑션 of first kind, 베셀 펑션 of second kind. 제1종 베셀 펑션, 제2종 베셀 펑션이 있는데요. 이건 제1종 베셀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 파동을 만들어냈어요. 그다음 사실 이게 이렇게 이 파동을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요 코urse 디스크립션에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진 하나 캡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통계 과목이 그 이제 가장 기본적인 통계는 여러분들 알아야 되니까 통계에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수업을 이제 개설할 거고요. 통계는 워낙 그 interdisciplinary course, 그러니까 여러 과목들을 이제 에서 통계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스포츠 그다음에 데이터 스포츠 있는 데이터라든지 사실은 통계라는 거는 데이터를 이용한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 학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스포츠라든지 아니면은 경제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소시올로지 사회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드라마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방법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확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확률 이론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통계학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요즘은 손으로 하지 않죠.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 특별히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거. 이게 지금 그 박스 플롯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미국에는 네 개의 이동통신 회사가 있어요. Verizon, Sprint, AT&T, and T-Mobile. 이게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의 어, 그 이동통신사의 전화 데이터 속도 각 속도를 측정하는데 전체 미국엔 50개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의 대표적인 국제 공항 50개에서 이 미국 4개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통신 속도를 측정했어요. 측정해서 이렇게 박스 플러스 그렸는데 이 박스 플러스가 뭘 의미하냐면은 요 중간에 하얀 선 있죠? 요게 그 평균 값이에요. 평균이 아니라 그 중간 값이에요. 중간 값이고요. 그다음 여기 점들이 있죠. 요게 그 아웃라이어라고 그러는데 요 박스 플랫에서 완전히 벗어난 값들. 그러니까 이것들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측정을 잘못했거나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예? 잘못된 게 있다는 뜻이고 그 아웃라이어고요. 그럼 요 선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게 percentile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어 요까지 요 빨간색 시작되기 전까지가 first quartile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25%. 다시 말하면 우리 여러분들 퍼센타일 본 적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SAT 이런 걸 시험을 보면 자기 이제 퍼센타일 나오는데 만약에 뭐 85 퍼센타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점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85%가 자기 점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 응시했는 사람이 응시생이 100명이라면
5명이 자기 점수보다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걸 percentile을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 percentile, 여기서부터 중간값이 25 percentile, 25, 25, total 100 percentile 이렇게 됐어요. 그 중간이 중간값이 middle point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잠깐만요. 잘못 설명했네요. 요 밑에부터 중간이 50%, 여기서부터 위에 빨간색까지 50%. 요거는 그 가장 여기서 요 밑에가 최소값이죠. 그러면 최소값에서 그 그 그 0.25에다가 있는데 0.25에다가 요 맥시멈과 미니멈 차이에서 곱해서 그거 뺀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 더한 건 요만큼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여기가 최소값이고 여기는 최소값에서 더 뺀 거예요. 최소값과 최대값 차이에서 0. 아마 0.2일 수도 있고 좀 다른데 0.25 곱해서 그걸 더 빼면 요만큼 나오고. 그러니까 최대 허용치인 거죠. 최대 허용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만큼 여기서 벗어났으면 정말 아웃라이어라 생각한다. 뭔가 측정이 잘못됐거나 데이터가 잘못됐거나 잘못 기입했거나 숫자가 잘못됐거나 뭐 그럴 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데이터 이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면 데이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이게 다 1학기 때 할 내용들이고 수업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학기 수업은 뭘 하냐? 2학기 수업에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음, 어떤 수업들은 개설되지 않는 수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업들은 지금 이제 트랙 미니콜 시작이죠. Spatial Matrices and Advanced Iterative Method. 이거는 이제 좀 매트릭스의 어떤 여러 가지 특별한 매트릭스라든지 좀 수치 방법 중에서 좀 더 어드밴스드한 수치 방법들을 다룰 건데 이거는 개설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컴플렉스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 애널리시스 수업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개설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것들은 좀 순수 수학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췄어요. 어떤 학생들은 순수 수학에 더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컴플렉스 애널리시스를 넣었고요. Mathematical Analysis, 이거 Real Analysis라고 그러는데 실함수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순수 수학에 좀 가까워요. 일단 좀 더 이론에 집중해서 그다음에 증명에 집중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urier Analysis and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요거는 Series and Special Function. 그 1학기 수업에 있던 수업이 이어서 좀 더 고급, 더 심화된 어드밴스한 내용들을 다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Non-Linear Dynamics.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잡계 이론에 관심이 있다면, 그래서 Grid Modernization 쪽에 그 복잡계 이론에 관심이 있다면 Non-Linear Dynamics를 듣는 걸 추천드려요. 다이내믹스가 뭐였죠? 동력학이었죠. 그 동력학 중에 비선형 동력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선형 동력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생각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로렌츠하고 라슬러, 그다음에 그 로렌츠 여러 가지 로렌츠 있죠? 라슬러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비선형 동력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잘 보고요. 그 다음에 statistical learning. 여러분들 만약에 에너지 AI의 트랙에 관심 있으면 이 수업을 듣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기계학습이나 인공심근학, 딥러닝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artificial neural network 이런 것에 기초가 되는 그런 이론들을 다룰 생각이에요. linear regression, classification, logistic, 그러니까 분류회기, 그렇죠? 그 다음에 support vector machine, 그 다음에 regularization, k-means clustering 이런 것들을 다룰 생각이에요. 그 다음 statistical learning 2에서는
neural network 쪽으로 feed forward, 그다음에 error back propagation, 그다음에 여러 가지 regulation도 있죠. 그다음에 mixture dense network, 그다음 Bayesian neural network 등등 이런 것들을 다룰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데이터 드리븐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이거는 이제 요즘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쪽에 모든 문제들을 다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떤 문제든 데이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문제를 또 최적화 문제로 바꾼 다음에 기계학습이나 뉴럴 네트워크 사용해서 문제를 풀려는 시도가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드리븐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은 정말 가장 최신의 어, 그 이론을 다룰 예정이에요. 사실 이게 생긴 지 1, 2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학문이라서 그리고 가장 요즘 트렌드인 학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꼭 에너지 AI뿐만 아니라 모든 트랙에서 어, 그 트랙에 사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이게 돼요. 데이터 드리븐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단순히 어떤 특정한 어떤 프로젝트의 또는 학문에 이게 포커스하지 않고 음, 일반적으로 이제 또는 여러 가지 이 주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로 접근해서 그것을 최적화 문제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기계학습이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지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장 지금 이 전 이 지금 뭐 공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학문에서 가장 핫한 학문이라서 두 개로 나눠서 데이터 드리븐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1 and 2로 나눠서 할 거예요. 가장 이제 가 봤죠. Singular Decomposition 좀 더 심도 있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Fourier Wavelet Transform, 그 다음에 Compressed Sensing, 그 다음에 Machine Learning and Data Analysis 좀 볼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나 뉴럴 네트워크 쪽에 좀 기초적인 것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8주에서는 Data Driven Science Engineering 2, 여기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이내믹 시스템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컨트롤 시스템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요거는 사실은 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 있지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과 기술들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Numerical Optimization.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수치적으로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 할 거, 최적화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수치 방법들을 다룰 예정이에요. 그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음, 수치 방법론이 아니냐? 네, 수치 방법이지만 사실은 최적화 지금 데이터 드리븐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수업에 연관된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했죠? 최적화 문제로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최적화 문제로 바꾸는데 그럼 최적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 최적화 문제마다 어, 이렇게 마다 최적화 문제를 잘 풀리게 할 수 있는 어, 잘 워킹하는 그런 최적화 수치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것도 관건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게 Numerical Optimization 이 코र्스에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Graph Theory and Graph Representation Learning. 요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모든 문제들을 다 그래프 티어리에 나오는 노드와 엣지로 나타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라는 지금 시도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AI라든지 그리드 모델리제이션도 했어요. 당연히 그래프 티어리 많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드 수업을 들었다면 그래프 티어리에 대해 좀 알 거예요. 그래서 그 확장형으로 그 그래프 티어리와 머신러닝을 합한 것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쪽 분야로 다룰 예정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Core Sequence by Prerequisite인데 이제 수업을 이제 선행 학습 관계에 따라 뭐 선행 꼭 들어야 돼, 이 선행 과목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선행 과목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면 이렇게 분류될 수가 있어요. 하면 맵이죠.
위에 보면 Programming and Problem Solving in Engineering Using MATLAB. 그럼 이게 MATLAB 코र्스인데 이거는 정규 과정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은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제공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겨울 방학 그다음 여름 방학 이 MATLAB 브릿지 프로그램을 열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매트랩을 알고 그 다음에 여기 Real World in the Matrix을 듣고요. 아니면 Fundamentals of Engineering Mathematics 든 다음에 이제 거기 다음에서 요 다음에 이제 Motion in 3D 그 다음에 뭐 순수 쪽에 관심이 있으면 Complex Analysis and Potential Theory 아니면 Mathematical Analysis라든지 아니면 순수 쪽에 관심이 없으면 여기 내려가서 Statistical Learning or 아니면 Data Driven Science Engineering 이렇게 들어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The Real World in the Matrix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나는 Fundamentals of Engineering Mathematics를 알고 있다면 여기서 학습하는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Real World in the Matrix 듣고 그 다음에 Motion in 3D를 든 다음에 그 다음에 Statistical Learning을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매핑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수업을 또 계획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참고로 요거 두 개의 과목은 개설되지 않아요. 정규 과목 시간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과목 아까 얘기했죠? 매트랩은 겨울 겨울 방학 때 그 브릿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신입생들을 위해서 프리텀으로 개설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요 색깔은 스프링 봄학기에 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진한 파란색은 가을 학기에 열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course relationship to track 각 과목마다 그러면 어떤 트랙과 연결되어 있냐 쭉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미니 코र्스는 여러 과목이 섞여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과목을 이제 들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예를 들면 이 과목을 듣는데 뭐 이 과목을 못 들었어요. 이 과목을 꼭 들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 꼭 그렇진 않아요. 이 과목에서 기본적인 걸 여기 있는 기본적으로 다룬 거니까요. 그럼 이 과목을 들었다고 그럼 이 과목을 완전히 모르나? 그렇진 않아요. 이 과목에서 프로젝트로 이 과목을 있는 것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interdisciplinary course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제부터는 critical example이요. 수소 트랙에서 어떤 수업을 들으면 되나요?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냐 예예요. 예제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추천 예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번 2023년도에는 여름 학기에 이제 1학기 과목 중에 이제 중요한 과목들을 여름 계절 학기로 개설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다 할 수 있는지 이렇게 5개를 다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래서 이 색깔마다 이제 색깔이 다르죠? 이 이유가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Major Concentration on Lab 자기는 수소에서 실험 쪽에 이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수소에 이제 이렇게 과목을 들어라. 이게 있어요. 이 학생은 여기 있고 2학기 때 둘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실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기는 수소 중에서도 수소의 이론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기는 또 어떤 모델링이나 어떤 시뮬레이션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듣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모델링 시뮬레이션 중에서도 또 다르게 예를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옵티마 최적화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추천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소, 에너지 AI, 그 다음에 에너지 materials and device, 그 다음에 grid modernization, 그 다음에 환경기후,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technology가 있죠.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수업은 이제 grading policy가 있는데 그레이딩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밥, 제이콥, 세라, 에비, 니키, 데이빗 이렇게 6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학생들이 처음에 수업이 들어가면 다 A 플러스가 주어져요. A 플러스가 주어지고
이제 과제나 아니면 퀴즈, 인게이지먼트, 프로젝트, 인터뷰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죠. 해서 예, 따라서 이제 퍼센티지가 이제 만약에 뭐 그 꼭 그 이제 퍼센티지가 이제 차감돼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학점이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어사이먼트를 꼭 다 하면 다 해야지만 어, 점수가 차감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이 수업에서 음, 주목하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어떤 학생은 잘, 어떤 학생이 꼭 뭐 이렇게 만점을 받는다든지 100점을 받아야지만 점수가 차감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성실함을 보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수업에 참여도가 높은지에 집중해서 점수 차감되는 게 측정돼요. 예를 들어서 어사이먼트에서 어떤 어, 그 어떠한 문제들을 풀지 않았다면 차감될 수 있어요. 그리고 퀴즈도 마찬가지죠. 퀴즈도 100점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만약에 틀렸으면 차감돼요. 인게이지먼트는 뭐냐면 그 출석이라든지 수업에서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참여된 거기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뭐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한다든지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은 결석을 너무 많이 했다든지 AWOL이라고 그러죠. 그 아무 그 연락 없이 이메일 보내 없이 그냥 결석해 버리는 거. 어, 그걸 AWOL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인게이지먼트 점수가 차감되어서 점수가 깎이게 되겠죠. 그렇죠? 프로젝트도 꼭 좋은 걸 꼭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해서 또 했는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수업에는 시험이 없어요. 뭐 퀴즈도 하나 시험이 있겠죠. 뭐 시험이지만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없이 인터뷰를 볼 거예요. 각 회사에서 면접을 보듯이 학생 한 명 불러서 질문할 거예요. 그 질문 중에 이제 몇 개가 이제 뭐 이렇게 성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어, 이제 점수가 아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시스템을 도입할 거고요. 물론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한 모든 것이 지금 뭐 정해졌다고 하면 정해졌지만 사실은 체인지를 알죠? 체인지에 대해서 패널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조절해 나가고 더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또 좋은 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수업 지금 바뀐 이 수학 교과 프로그램 교과 과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과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수업을 들을 건지, 예, 그건 상당히 중요한 이 설문조사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참여해 주길 바래요. 왜냐하면 어느 수업이 학생들이 많이 들을 건지, 어떤 수업을 학생들이 가장 적게 듣는지에 따라서 수업이 개설되고 폐강되는지가 결정돼요. 그래서 또 수업이 또 바뀐다든지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링크는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내년에 꼭 봐요.